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조세 총론 우리 교재 여러분요 418페이지 펴시고요. 여기를 한번 봅니다. 제1장 조세 기초인론인데 조세의 의미 특징이요. 시험에서 조세의 의미 특징은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인문 과정에서만 보는 부분이고요. 자, 그럴 때 조세의 의의를 한번 우리가 볼 건데 조세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조세란요, 여러분 교재 거기 418페이지에 나와 있죠. 조세의 정의. 자, 제가 한번 여기 읽어볼게요. 줄 긋지 마세요, 여러분들. 학자들이 조세란 거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이게 사람마다 좀씩 틀려요. 그래서 법률에 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봅니다. 조세란요, 국가 지자체가요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요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납세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걷어들이는 금전적 부담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요 조세 정의를 쭉 풀어놓은 것이 조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세의 특징을 보면 조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세는 반드시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조세입니다. 자, 그래서 세금을 과세하는 주체는 국가 지자체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조세지 국가 지자체가 아닌 곳에서 부과하는 것은 조세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조세가 아닌 것, 공공단체나 공기업에 내는 공과금, 전기요금, 수요금 이런 것들은 조세가 아닙니다. 저희 올해 2020년은 뭐 여러분들께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잊을 수 없는 해죠. 코로나 팬데믹이 유행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그랬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저희 아버지께서 2월 초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막 시작되는 그 단계여가지고 면회를 금지해가지고 저희 아버지 그냥 면회도 못하는 사이에 쓸쓸하게 아버지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임종도 못 지키고 그래서 제가 그 생각만 하면 지금 그냥 자다가도 그냥 잠이 안 오고 열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고요. 저희 엄마가 이제 혼자 계시는데 며칠 전에도 그렇고 날씨가 좀 이제 쌀쌀해져요. 그래서 제가 난방 온도 좀 올리시고 그 다음에 침대에 이제 장판 온도도 좀 올리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얘기하면은 엄마가 이 연세 드신 분들은 절약 정신이 투철하셔가지고 전기세 많이 나온다, 가스세 많이 나온다 막 이런 얘기들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명색이 그래도 막내 아들이 세법을 강의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건 잘못된 표현이야.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게 세금이지 국가 자체가 아닌 곳에서 부과하는 거는 이런 거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렇게 해야지 엄마 전기세, 가스세, 수도세 이런 게 아니야. 그러면 엄마가 알았다고 하고서 금방 또 지나가면 또 시간 지나가면 금방 전기세, 가스세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요 국가나 자체가 아닌 곳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조세가 아닙니다. 반드시 세금은 어디서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조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거기 보시니까요 418페이지 이 조세의 특징에서 양가로 1번이요 과세 주체는 국가 지자체이다.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과세 주체라고 하는데 국가가 과세 주체인 조세를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조세를 지방세라고 한다. 징수하는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면 아무리 조세와 비슷해도 조세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공단체나 공기업에 내는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은 조세도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우리 나와 있는 거 조세 부과의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왜 부과하느냐? 가장 중요한 1차적 본원적 목적은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정 수입 확보,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뭐 학자들이 국고적 목적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를 하겠죠. 근데 최근에는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2005년도에 도입한 이유는요. 그 당시에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하기 위해서 사회정책적 목적으로 이렇게 최근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능이 증대되고 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 보니까 조세 부과의 목적은요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조세를 부과하는 1차적인 목적은 재정 수입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지만 최근에는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기능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래의 목적이 재정 수입에 있지 않고 오직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으로 부과되는 벌금, 과태료, 과료는 조세도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런 것들은 벌금이나 과태료, 과료는
조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것들은 재정 수입 조달 목적 등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아니, 국가가 재정 수입 조달하려고 국민들한테 벌금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거 아니죠? 근데 때로는 의심이 갈 때가 있긴 있어요. 아니, 유난히 그냥 주차 단속을 많이 하고 교통딱지 많이 떼고 그러면 이것들이 돈이 필요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재정 수입 조달 목적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세가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19페이지 양가로 3번, 조세는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금을 냄과 동시에 있죠. 세금을 냄과 동시에 국가나 여러분 계신 그 시군구청, 노원구청에 여러분들이 재산세를 냄과 동시에 수건 한 장, 비누 한 장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고맙다는 말 한 번 들은 적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세금은 냄과 동시에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 수수료 등과 구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돈을 내면 반드시 사용하게 해줍니다. 바로 그냥. 그 다음에 수수료, 자, 특정 용역을 대행해 줍니다. 그래서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있는 사용료나 수수료는 조세도 아니다? 아닙니다. 조세는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양가로 3번에 조세는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 조세는 국가 지자체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특정인에게 징수하는 것이 아니다. 조세는 비대가성, 비보상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특정의 공공 서비스와 대가관계가 있는 사용료, 수수료 등과는 어떻게 한다? 구별됩니다. 양가로 4번 보니까 조세는 법률에 규정하는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한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요, 과세 요건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보세요. 세금을 과세하는데 필요한 요건인데요. 네 가지니까 오지선다 문제에서 문제 내기 딱 좋겠네요. 다음 중 과세 요건이 아닌 것은, 자,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거는 법률에 규정이 돼 있으면 나오겠죠. 근데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통설적으로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네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자, 근데 그냥 교양 삼아서 한번 알아둡니다. 과세 대상. 이 세금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는 것인지, 취득세는 어떤 걸 취득할 때, 재산세는 어떤 걸 보유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떤 것을 양도할 때 부과될지, 이 과세 대상, 누가 이 세금 납부할 의무자가 되는지, 또 세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과표는 어떻게 결정되고 과세 표준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이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충족한 자에게 자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냥 외우지 말고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과세 요건.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용어 설명에 양가로 4번에 아래에 용어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냥 읽어보시는 거고 참고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괜히 신경 쓸 건 없고요. 양가로 5번 보니까 조세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단이다. 시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세금 과세 요건을 충족했는데 세금을 안 내고 버틴다. 자, 강제적으로 그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 처분에 넘겨서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징수합니다. 자, 요까지요. 제가 지금 양가로 5번까지는 교양이었고, 이제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조세라는 게 어떤 건지, 조세의 의의와 특징을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순환부터는 이 부분, 요까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양가로 6번 조세는 금전적 급부가 원칙이다. 자, 여기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가 이제 시험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세금 납부는요,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납부 이행 방법에 관한 건데, 세금 납부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금전 납부가 원칙입니다. 화폐 경제 시대니까 당연하죠, 여러분들? 아, 그렇지. 자, 취득세 500만 원 낼 게 있는데 돼지 키우는 양도업자가 돼지 5마리 끌고 와가지고 노원구청 마당에다 풀어놓고서 얘네들이 요즘 시세가 110만 원씩이니까 그 정도 되니까 50만 원 거슬러 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은 금전 납부 원칙이고 일시불 납부 한 번에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금전 납부 원칙에 의해서 물건으로도 납부할 수 있고 또 일시불 납부 원칙에 의해서 분할 납부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물납과 분할 납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게 아니라 보다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물납, 분할 납부 용어를 익히시고 또 이 물납과 분할 납부는 아무 세금이나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물납,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세금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또 요건과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서 해야 되는데 그 요건과 절차는 나중에 강론에서 배우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물납,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물납에 허용되는 세금은요,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세금만 허용됩니다. 다른 세금은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물납이 허용됩니다. 다른 세금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분할납부 보겠습니다.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 지방세에서 재산세 허용이 되고요.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또 그리고 뭐 법인세, 뭐 농어촌 특별세 등이 허용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요것만 딱 알고 갑니다. 지방세에서 재산세,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허용되고 있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잘 봐두세요, 여러분들.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을 잘 눈에 담아 두셨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로 5개 주요 세금으로 허용 여부를 반드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오늘 여태까지 배운 것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물납,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은 시험장 갈 때까지 제가 계속 물어볼 거고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세요. 멈추시고 여기를 봅니다. 자, 물납 허용되는 세금. 물론 여러분들이 요거 필기 같은 거 제가 지금 PPT로 한 내용은 필기한 내용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자, 나중에 우리가 요약집이 다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그 지금 필기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제가 교재를 다 반드시 볼 거기 때문에 교재에다 보시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 카페에다가 또 11월, 12월 자료 복습용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1, 2월 자료 또 올라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쌓아놓고 막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복습용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1월, 12월만 보셨다가 버려버리고 그러면 1월 달 되면 또 업데이트돼서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 핵정리 또 복습 1, 2월 과정만 보고 버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따가 또 좀 다운받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기 부담 없이 한번 잘 보세요. 취득세요. 물납이 허용되면 O 아니면 X를 외칩니다, 여러분들. 자, 취득세 물납 O의 X예요. X입니다. 등록면허세 X입니다. 재산세요. O. 종합부동산세 물납이요. O의 X예요. X입니다. 양도소득세요. X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다른 곳에서는 계속 이번 주 강의하면서 그냥 엇갈리는 대답이 막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틀리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자, 그래서 좋습니다. 분할납부요. 취득세 O의 X예요. X입니다. 등록면허세 X입니다. 재산세 O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요. O. 분할납부 된다고 그랬어요. 종부세. 양도소득세는요. O. 허용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납부는 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납부 다 안 됩니다. 자,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는 뭐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까? 재산세만. 자, 재산세만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됩니다. 시험에서 다음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 재산세 고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자, 상속세. 우리 시험 범위에서 상속세나 증여세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상속세 물납 허용된다고 그랬죠? 분할납부 됩니다. 안 된다고요? 돼요. 자, 증여세 물납 됩니까? 안 됩니다. 분할납부 됩니다. 분할납부 증여세가. 그래서 여러분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뭐예요? 상속세만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5개 주요 세목의 물납, 분할납부 허용 여부를 꼭 요 내용은 상식처럼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교재 4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양가로 6번을 보니까요. 조세는 금전적 급부가 원칙이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령에 정하는 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일정한 세목에 대해서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밑줄은 여기입니다. 현행 세법은 자, 지방세 중 재산세와 국세 중에서는 상속세에서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밑줄자격. 자, 그리고 용어 설명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세히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세목의 물납, 분할납부 허용 여부를 제가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고요. 넘어갑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조세의 분류입니다. 이 조세의 분류 2번 테마는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별표시 아까 하나 했었습니다. 조세를 분류하는데 먼저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합니다. 우리가 조세 분류를 왜 공부하냐면요. 이따가 결론을 내드리겠지만 조세 분류를 왜 공부하냐면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우리 시험에서 이제 중요한 세금들, 취득세부터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같은 이 세금들의 주요 특징,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조세 분류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떤 특징, 어떤 성격의 수혜인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조세 분류를 공부하는데요. 자, 조세 분류에서 먼저 첫 번째는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세 주체는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인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있고 뭐도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지는데 국세는 내국세하고요.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부과하는 내국세, 국세청에서 담당하는데 많은 국세 세금들이 있습니다. 이따 보겠지만 그중에서 우리 시험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또 보시면 관세라는 게 있습니다.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세관에서 부과하는 건데 관세청에 담당합니다. 우리나라가요, 미국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수입해가지고 여의도에 갖다 놓습니다. 하와이 섬 수입해가지고 독도 옆에다 갖다 놓습니다. 가능한 일이에요? 안 되잖아요.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게 부동산인데. 그래서 관세는 우리 시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시험과 전혀 관계없고, 내국세가 우리 시험법인데, 내국세는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의 국세 세목에는요,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라는 세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있습니다. 소득세 그러면 소득세법, 또 뭐 부가가치세 그러면 부가가치세법, 이렇게 국세는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원칙인데, 또 예외도 있습니다. 뭐 중요한 말이냐고 시험에서 아니에요. 처음에 세법 공부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소개하는 것뿐입니다. 예외가 있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에 상속세, 증여세 두 개 세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1세목 1세법주의 예외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속세법 따로, 증여세법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에 두 개의 세금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원칙은 하나의 세목에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게 원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데 학자들이 얘기해요. 지방세는 단일법주의, 단행법주의를 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11개 지방세 세금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일법주의, 단행법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지방세 과세 주체는요,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 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가 과세 주체가 되고요. 근데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 가끔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취득세입니다. 아까 했었죠?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특광도 이렇게 기억합니다. 특광도. 졸리신 분은 일어나서 수업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졸리면 앉아가지고 졸음을 떨치려고 하면 이거 안 돼요. 이거 졸음이 한번 밀물처럼 막 밀려오면요,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졸리신 분은, 졸리시거나 그러면은 딱 일어나셔가지고 딱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겠죠? 그러면 졸음이 일단 확 달아납니다. 그런 상태에서 뒤에 가셔가지고 뒷자리에서 이렇게 서서 좀 서서 이렇게, 아니 괜찮아요. 뒷자리 서서 이렇게 좀 수업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껌 같은 것도 있죠. 이렇게 소리 안 나게 껌 같은 것도 씹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졸음을 깨시면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이 소중한 시간이, 수업 시간이 2차 과목은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언제 공부하려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도서관 가서 공부하려고 여러분들? 아니면 집에서 다 이렇게 집안일 다 해놓고 그때 세법을 공부하려고? 그때는 민법 부동산학개론 공부해야지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세법 같은 2차 과목은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고, 수업 시간에 외울 거 있으면 막 수업 시간에 외우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면서 외우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서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강조한 거 떠올려 보면서 한번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언제 공부하려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졸리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졸음이 막 밀려오면 내 의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졸음을 쫓아내시기 바라고요. 자,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줄여서 공부할 때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특광도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특광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 지방세는요, 이름이 보세요. 지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얘네들 잘 모르겠지만 3가지가 하여튼 특광도가 과세 주체입니다.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 어떤 거예요? 등록면허세. 아까 했었죠? 예.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거예요? 재산세예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거라도 알고 갑니다.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 도. 재산세는 시군구. 요거 딱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특광 시군이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시군이 과세 주체가 되는. 그래서 특광도, 얘는 특광 시군세인 세금이 있는데 지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지방소득세라는 세금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 애들은 특광도가 과세 주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면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 의무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소득세 낼 때 종합소득세든 뭐 양도소득세든 소득세 낼 때 뭘 같이 내요? 지방소득세. 얘가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내는 세금인데 이 지방소득세는 과세 주체가 특광시군입니다. 자, 그러면 더 있지만요. 무슨 뭐 주민세도 있고 나중에 추가해서 좀 알려드리겠지만 7개 부동산 관련한 얘네들 지방세 과세 주체만 알면 답고르는 데는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요?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직자로 이름 시작하는 그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특광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 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취득세 그러면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등록면허세, 구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략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서 수강하는 인강 수강생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제주도인데요. 이렇게 소개하는 수강생분들이, 인강 수강생분들이 있으면요. 저는 그분들한테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제가 제주도 갈 일 있을 때 맛집 있잖아요. 진짜 그 현지인들이 가는 맛집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봐야 되는데 그런 데는 저희들이 잘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사는 인강 수강생분들은 꼭 좀 어디 맛있는 맛집 좀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어떤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세를 부과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 주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겠습니까? 서귀포시장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무조건 특별자치도에서는 누구라고요? 특별자치도가 과세 주체가 돼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서귀포시장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11개 지방세 세금이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 제가 생략했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방세 과세 주체를 7개 세목을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니구나. 일단 보기 전에 요거까지 좀 설명을 아예 드릴게요. 자, 우리가 국세, 지방세 많은 세금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예전에는 옛날 중개사 시험에서는 다음 중 지방세 세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다음 중 국세 세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 안 나옵니다. 지금은 국세, 지방세요. 어떻게 시험에 물어보냐면 다음 이러이러한 국세는 다음 지방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내용 물어볼 때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 문제 풀 때만 그거 주의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이없이 쉬운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드려볼까요? 옛날 기출 문제입니다.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잠깐만 기다리세요. 객관식 시험이니까 우리는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몇 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쉬운 문제를 틀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왜 틀렸냐고요? 마음이 막 급하니까 부동산 보유 단계 나오니까 보기 딱 내려가서 보니까 재산세 보이니까 딱 짚고 넘어가는데 틀렸죠, 여러분들?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그랬으니까 재산세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고
뭘 고려해야 돼? 종합부동산세. 얘를 골라서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 풀 때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국세 세목들을, 지방세 세목들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부동산 세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대충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외울 것은 아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어요. 종합부동산세 시험 문제는 한두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고요.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대여섯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얘네들. 그래서 국세에는 얘네들을 중심으로 종부세와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거고요. 이 상속세나 증여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얘네들은 예전에는 한 문제씩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동산과 관계가 있지만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부가가치세도 옛날에는 한 문제씩 나왔었지만 지금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부가가치세도 부동산과 관계가 있지만 제외됐고,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세목 이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농어촌 특별세 있죠? 얘는 독립하게 출제되진 않지만 몇몇 특징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조세 총론에서 보기에 지문에 깔려 나옵니다. 그래서 몇몇 특징 알고 있어야 되고요. 주세, 술에 대해서 부과되는 주세 전혀 관계가 없겠죠.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얘 인지세는 독립하게 출제되지는 않지만 몇몇 특징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문에 깔려 나오니까요.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도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할 때 내는 거니까 전혀 시험과 관계없고요. 개별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도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은 종부세,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농어촌 특별세나 인지세는 몇몇 특징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아까 선호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 출제되죠? 요번에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재산세 세 문제 내외로 출제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우리 시험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또 지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는 독립하게 출제되는 세금은 아닙니다. 근데 27회 시험 때 지방소득세에서 딱 한 번 독립함조로 나왔어요. 자, 그러다가 지역자원시설세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요번에 30일의 시험 때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가끔 한 번 나오는 것이지 독립하게 출제되는 세금은 잘 아닙니다. 그래서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는 우리 시험과 관계가 있고요. 근데 얘네들은 자, 몇몇 특징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주민세도요, 독립하게는 출제가 되지 않는데 주민세도 독립하게는 출제가 되지 않는데 독립하게는 출제되지 않지만 얘도 몇몇 특징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시험 지문에 보기에 깔려 나옵니다. 자동차세 보기에 나온 적도 있지만 시험 관계 없겠고요. 담배 소비세 우리 시험 관계 없고, 레저세, 경륜, 경정, 경마 같은 걸 떼내는 건데 우리 시험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세목은 몇몇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주민세도 몇몇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 시험 관계가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방세, 국세 소개해드렸습니다. 교재 420페이지입니다. 조세 분류,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국세입니다. 의요. 자, 줄 읽을 필요 없이요. 그냥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국가가 과세 주체인 조세를 말한다. 국세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활용되나 그중 일부는 지자체에 교부돼서 지자체의 재원이 된다.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별된다. 내국세는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이 담당하고, 관세는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청이 담당한다. 한편 국세는 1세목에 1세법이 있는 1세목 1세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아까 그랬죠? 하나의 세목에 하나의 세법이 있다. 세목들 나와 있고 소개 다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내려와서 지방세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줄 끝에요.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조세이다. 지방세 관계법에 적용을 받는데요. 세목들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421페이지 지방세 이 책의 표는요, 이렇게 표대로 여러분들이 할 필요 없이 제가 아까 부동산 관련한 7개 세금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볼까요? 우린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특광도.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도. 시 나오면 안 되는데 등록면허세는 구도. 재산세
시군구, 또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중에서 아직 잘 모르겠지만 지방소득세라는 세금만 득광, 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다 뭐라고요? 득광, 도.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자, 직접세, 간접세. 요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직접세, 간접세인데.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있잖아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세금 부담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조세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합니다. 자, 그럴 때 여기 보시면 이 직접세라는 것은 여기 보세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하고 그러고 보니까 막 정신없이 제가 수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처음인데 그래도 우리가 첫 진도 나가는데 쉬엄쉬엄 하면서 여러분한테 좀 뭔가 좀 정리할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냥 계속 진도만 나가고 있는데 제가 그 첫 강의 때 항상 소개하는 그 얘기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코드가 안 맞더라도요. 코드를 여러분이 저한테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괴로워요. 계속 일정한 때가 되면 하나씩 할 거기 때문에. 어떤 젊은 애가 그 한적한 시골 마을을 있죠. 시골 도로를, 지방도로를 이렇게 드라이브하고 있는데 그 딱 백미러를 보니까 있죠. 뒤에서 엄청난 속도로 뭐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있죠. 닭이 있잖아요. 닭이 엄청난 속도로 자기를 다 앞질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냥 쫙 밟아가지고 막 쫓아갔는데 어느 한적한 농가 근처에서 닭이 싹 사라졌어요. 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일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겁나게 빠른 닭 보셨어요? 그랬더니 얼굴 한번 보고 있죠. 일만 하고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 겁나게 빠른 닭 저한테 파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얼굴 한번 딱 보고 또 일만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그 겁나게 빠른 닭 저한테 파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잡혀야 팔지. 겁나게 빠른 닭 있었습니다. 코드가 안 맞는 분들은 있죠? 저렇게 굉장히 재밌게 묻는 분들도 계시는데 리액션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저기는 안 웃는 것 같은데? 그래서 코드가 안 맞는 분들은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맞춰야지 여러분들이 안 맞추면 괴로워요. 요 수준으로 맞춰요, 코드를. 유머 코드를 맞춰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자, 때가 되면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저렇게 재밌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계속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다른 어떤 교수님이 평상시에 수업만 진지하게 나가시는 교수님인데 가끔 자기가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재미난 얘기라고 그래가지고 듣고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딱 회심에 딱 이렇게 유머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응이 썰렁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다시는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진도만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리액션 하시고요. 여러분 봅니다. 여기를 보세요. 직접세라는 것은 우리 같은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와요. 세금을 부담하는 자, 보세요. 세금을 부담하는 자, 돈 내는 사람이 일치합니다. 직접세는.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게 그렇냐고요?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요, 다 뭐냐면 직접세예요.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험과 관련한 주요 세금들은 다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배울 내용을 한번 제가 읊어볼 테니까 편하게 들어보세요. 그냥 취득세라는 세금은 누가 납세 의무자냐? 등기 안 됐어도 취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요. 그 자가 취득세 부담합니다.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그 자가 등록면허세 부담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그 자가 재산세 부담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그 자가 종부세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에서 소득 발생한 양도자가 납세 의무자고 그 자가 양도소득세 부담해요. 그러니까 우리 심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이렇게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입니다. 근데 간접세는 보세요. 직접의 반대니까.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와요. 그 다음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담세자라고 하는데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불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하냐면 간접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가가치세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만이 납세 의무자가 돼요.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어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합니다. 공급받는 사람한테 있죠. 공급받는 사람한테 이 공급 가격의 10%에 해당되는 이 부가가치세를 받아가지고요 냅니다. 그러면 세금 부담은 누가 했냐면 양수인 공급받는 사람이 담세자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같은 세금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체 불일치합니다. 이런 것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수업 끝나고 이제 어디 식당에 갑니다. 지금 점심 식사하시려고 어느 식당에 가서 맛있게 점심을 먹고 음식을 먹고 카드로 긁습니다. 그러면 매출 전표 보니까 그 공급 가격에 음식물 가격에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원래 그 음식점 사장님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돈은 누가 부담했어요? 여러분이 부담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간접세입니다.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불일치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험에서 다음 중 간접세인 조세로 옳게 지어진 것은 나오냐고요? 안 나와요. 나온 적이 없어요. 왜 안 나오냐면 이거는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세, 간접세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시험에 안 나오는 걸 강의하려고요? 처음에 기초과정 때 우리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의 특징을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만 해두시면 됩니다. 달달 외울 것은 아니고요. 교재 보겠습니다. 421페이지 이 조세 전가 용어에 따른 분류입니다. 직접세 봅니다. 의의요. 줄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납세의무자와 조세 실제 부담자,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이다. 납세 의무자가 조세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는다. 어떤 게 직접세냐? 우리 시험과 관련한 주요 세금들,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대부분의 조세는 다 그렇습니다. 간접세 봅니다. 의여 조세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이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이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시험에 요거는 나옵니다. 뭐냐면 이 분류는 요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목적세가 어떤 거냐. 이것은 법령에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어디다가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과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어요. 보통세라는 것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인데요.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세들은요, 보세요. 얘네들 걷어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적인 운영경비에 충당합니다. 얘네들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경비에 충당합니다. 자, 그래서 뭐 공무원 월급도 주고 도로도 만들고 또 공원도 만들고 국방외교 치안 서비스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세는 보통세예요. 근데 사용 목적이 딱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고 얘는 목적의 구속을 받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요. 어떤 게 목적세냐? 자, 여기 보세요. 교육세요. 어떤 목적으로 쓰겠습니까? 그렇지, 교육. 뭐 짐작만 하면 돼요. 정확히 사용 목적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짐작만. 교육 재정과 교원의 처우 개선, 교육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도 보세요. 교통 기반 시설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에너지 보존 정책 탐사, 환경 개선 정책 등에 쓰려고 부과합니다. 농어촌 특별세 어떤 목적으로 쓰겠습니까? 그렇지, 농어촌을 위해서 농어촌의 산업 기반 시설 확충이나 농어촌의 균형 발전 등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합니다. 그래서 자, 사용 목적은 짐작만 하면 되는 거고요. 이 세 가지가 목적세입니다. 지방세예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이 2가지가 목적세입니다. 여기 보세요.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나 수자원 보호 같은 자원, 소방시설 같은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지역 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요. 지방교육세는 국가교육재정과 구별해서 지방교육재정을 위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지방교육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적세 5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느냐? 머리글자 앓아서 교교농찌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 제가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32회 시험에서 세법이 어렵게 나오고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맞으려면 제 음성이
들리고 제가 함께함을 느끼고 그러려면 평상시에 이렇게 잘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경만 해가지고서는 시험장에서 안 들려요. 내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안 보여요. 혼자 풀어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것들이 딱 돼 있을 때 딱 보기만 해도 탁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목적세 종류. 자, 저를 봅니다. 창피하다고 하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교교농, 지지입니다.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시작. 교교농, 지지. 얘네들만 목적세고 나머진 다 뭐다? 보통세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교재를 또 보겠습니다. 421페이지 보니까 3번에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요. 보통세입니다. 줄글 필요 없어요. 국가 지자체의 일반적인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가 징수하는 조세를 보통세라고 한다. 즉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이다. 세목이요. 외울 게 아니에요.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뭐라고요? 보통세입니다. 넘어가시면 목적세가 나옵니다. 의이요.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 교육사업 등 특별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조세로 조세의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목적세 종류, 국세 세 가지 머리 글자를 따서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교농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목적세 두 가지 뭐다? 지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참고해 보니까 조세 수입의 용도가 나오는데요. 줄 긋고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세목 이름만 보고 짐작만 하면 되는데 다만 이번에 올해 이제 2021년도 1월 1일 이후부터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이게 명칭이 좀 바뀝니다. 세분화돼요. 그래서 30일에 공부했던 분들은 지역자원시설세 명칭이 바뀝니다. 먼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봅니다. 소방 사무에 소요되는 재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하고요.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은 지역의 부존자원이나 줄긋을 필요가 없어요. 부존자원 보호, 보전, 환경보호, 개선, 안전, 생활 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합니다. 지방교육,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올해 2021년도 개정세법이요. 자, 어떻게 이제 지역자원시설세가 세목이 바뀌는지 이름이 자, 분류체계 정비했는데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2021년. 자, 보세요. 종전에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특정 부동산분과 특정 자원분으로 나눠졌었어요. 근데 종전의 특정 부동산분 중에서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목적으로 부과됐던 이것이 이제 소방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이나 선박을 보유하는 자에게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는데 소방재원 확보 목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종전에 토지에 대한 특정 부동산분 중에서 토지도 있었는데 대상에 이 토지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선박만 이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대상으로 해서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종전의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세분화돼서 특정 자원분과 특정 시설분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발전용수, 그러니까 수력 발전할 때 그 발전용수나 지하수 퍼올려서 음용수나 온천수로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될 때 그 지하수, 광물, 지하 광물을 채광하는 자에게 부과하는데 그럴 때 지하자원, 이런 것들은 특정 자원분으로 부과하고요. 특정 시설분은 항만에서 컨테이너 입항 출항하는 자에게 부과할 때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하는 자, 전력 생산, 발전하는 자한테 부과하는 것은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합니다. 시험에서는요,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어떤 게 의미가 있냐면 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중요합니다. 건축물과 선박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는 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시험에 의미가 있는데요. 얘는 제가 별명 하나 딱 붙여드립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얘는 재산세 친구입니다. 여러분, 친구 그러면 친구는 유유상종이지 뭐 유유상종. 그래서요, 여러분 특히 그 딸을 시집 보낼 저 상황이 된 그런 만약에 분이 계시면요, 그 사위될 애의 그 친구들, 베스트 프렌드, 베프,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있잖아요. 술을 먹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친구는, 남자들은요, 유유상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을 보면 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에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들하고 죽이 맞아서 돌아다니다가 평생 지금까지도 죽이 맞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유유상종. 여러분,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예요.
근데 친구라고 그래서 다 따라다니는 건 아니에요. 다 같이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친구인데 물납 분할납뿐만 안 따라다녀요. 그래서 물납 분할납뿐만 안 되지 나머지는 재산세가 우리 시험 볼 때 재산세가 나와 있으면 그 옆에 누가 항상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만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옆에 누가 항상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재산세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 31회 시험에서요. 지역자원시설세가 이게 한 번도 독립한 문제로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독립한 문제로 문제 오지선다가 구성돼서 딱 나왔어요. 그래서 당황했던 수강생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합격 후기 또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합격 후기 보니까 어떤 수강생분이 몇몇 수강생분들이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쓴 합격 후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역자원시설세를 딱 보는 순간 있죠.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바로 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역시 뭐라고 들렸냐고요? 재산세 친구. 딱 그래서 재산세 친구 제 음성 들리니까 보기에 이런 지문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비과세라는 것은 뭐냐면 안일비자예요. 과세에서 제외하는 거. 그러니까 과세되지 않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 과세되지 않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한다. 자, 부과한다. OX예요. 자, 보세요. 재산세 친구니까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가 하여튼 뭐 하면 거기 다 재산세 규정을 웬만하면 다 준용해요. 재산세 다 따라가요. 그러면 재산세가 비과세면 얘도 뭐예요? 얘도 비과세지. 부과하면 안 되고.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부과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재산세가 비과세면 지역자원시설세보다 비과세입니다. 재산세 친구니까 항상 따라다닌다니까 뭐만 안 따라다녀? 물납, 분할납뿐만 안 따라다니고 나머지는 재산세가 이러면 얘도 같이 항상. 예? 그래서 음성을 들어서 문제 푸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똑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뭐야 안 배운 거 나와가지고 에이 진짜 그냥 배우지도 않은 거 나오고 자세히 나와가지고 이렇게 문제 푸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항상 평상시에 여러분 그 정도의 응용력은 발휘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딱 지역자원시설세 나오니까 재산세 친구 그래서 재산세 친구를 염두에 두고 문제 푸니까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답을 맞추셔야 됩니다. 하여튼 재산세 친구는 누구라고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 같은 것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방지원 확보를 위해서. 얘가 중요하다.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요 지역자원시설세 세목 이름 바뀌는 거 소개해드렸습니다. 교재 423페이지입니다. 4번에 과세 객체 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있잖아요. 인세, 물세. 요거는 시험에서 요거는 다음 중 인세인조세는 물세인조세는 안 나와요. 이것도 역시 학자들이 분류한 거예요. 다만 인세적 성격의 의미가 어떤 건지 물세가 어떤 건지 이것을 강론해서 이 의미가 어떻게 강론해서 적용되는지 이것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취득세 할 때 강론해서 인세가 뭐고 물세가 뭔지 용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한 가지 당부드리면 꼭 보시면요. 희한하게 그 예습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나중에 내가 분명히 할 거라고 했는데 꼭 요거를 혼자 읽어보시다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밤늦은 시간에 제가 강의 끝나고 가가지고 그 질문을 답글을 다루려면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중에 배울 건데 굳이 왜 예습을 하고 질문하냔 말이지. 우리가 공인중개사 과목은 예습은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 복습만. 그래서 물론 나중에 예습이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문제집 같은 강의라든가 그런 거 미리 문제를 풀어오고 그런 게 백선 특강한다. 문제를 미리 풀어오고 이렇게 하고 듣는 게 좋은데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습할 필요 없어요. 예습하면 괜히 의문점만 생기고 머리만 아프고 계속 질문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습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요거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인데 요거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시간에 오늘 수업 끝날 때 맨 마지막 시간 끝 무렵에 제가 복습할 때 이제 그 무렵에 제가 이제 뭐 자료는 어떻게 다운받을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받을 수 있는 것을 소개해드리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종가세, 종량세,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인데 요거는 잠시 더 쉬었다가요. 우리가 요거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